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프루사 슬라이서 강좌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프린터 설정과 필라멘트 설정 안에 있는 출력 설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핵심적인 꼭 해줘야만 하는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서포트 항목에 있는 서포트 모든 곳 이것을 클릭해서 어몽어스 마린 캐릭터를 하나를 출력해 봤는데요. 글쎄요, 별로 퀄리티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있었던 출력물을 오른쪽처럼 만드는 설정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출력 설정의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모드로 하면요, 항목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 안에 있는 설정 내용들도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면요, 너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떤 출력대 이 부분들을 사용해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플 모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출력 설정 중 레이어 및 둘레 이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보여드렸던 어몽어스 마린 그 출력물의 품질이 좋아졌던 이유는요, 바로 레이어 높이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디폴트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스텀으로 등록된 기본 프린터 설정값이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0.4 노즐에 0.3이면 출력은 가능하지만 출력 품질은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높이입니다. 표준적으로는요 0.2만큼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슬라이서가 전체 모델링을 한층 한층 쌓을 수 있도록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레이어 높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자르는 간격을 뜻합니다. 크게 자르면, 즉 듬성듬성하게 자르면 빨리 출력할 수는 있지만 품질이 떨어지고요. 촘촘하게 자르면 출력 품질은 매우 높아질 수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출력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0.4 노즐의 표준은 0.2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노즐들 같은 경우에도 노즐 사이즈의 절반 정도 하는 두께로 하면 가장 표준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두고 내가 좀 더 품질을 정밀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값을 낮춰주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이 값을 높여주는데 노즐 사이즈의 80% 정도 한계 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4 노즐이라고 하면 이것을 0.32 정도의 레이어 높이가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값을 너무 크게 0.4 노즐은 0.8 이렇게 했다 하면요, 한번 슬라이싱 진행해 볼까요? 네,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려고 했더니 레이어 높이가 노즐 직경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알람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높으면 0.32 80% 선에서 맞춰준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품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0.1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0.2 정도 선에서 표준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레이어 높이가 있는데요. 이 첫 레이어 높이는 다른 레이어와는 다르게 베드 안착에 소요되는 필라멘트 출력을 위한 높이입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바로 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3D 프린터에서의 첫 단추는 바로 첫 레이어입니다. 첫 레이어 안착이 아주 잘 되고 안정적으로 됐다 라고 하면요, 다음 레이어도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첫 레이어가 문제다 그러면 다음 레이어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출력 멈추고 다시 조정하고 출력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첫 레이어 높이가 너무나 낮게 되면요, 예를 들어 0.1로 했다고 해서 이것도 0.1로 됐다 라고 하면 압출량이 낮아서 안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레이어 높이는 통상 조금은 두껍게 두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것을 0.2 정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쉘 높이, 쉘 너비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번역의 문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쉘은요, 껍데기죠. 표면 두께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표면이 6면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6면이 생기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쉘 높이 하면 어느 면이 쉘 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높이 하니까 윗면 그리고 아래면이 바로 높이라고 인식되고요. 쉘 너비 하면
옆으로 넓은 거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면을 너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닙니다. 이것의 원래 영어 표현은요, vertical shell입니다. 그리고 쉘 너비는 horizontal shell.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수직 쉘 그리고 수평 쉘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쉘, 수직 쉘은 어디죠? 바로 동서남북 쉘의 넓이를 말하겠죠. 그리고 수평 쉘은 탑과 바탕 부분의 쉘을 수평 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쉘 높이, 즉 수직 쉘에 대한 둘레 두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큐라 슬라이서에서는 벽 두께라고도 하는데요. 이 벽 두께를 몇 겹으로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폭이 0.4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슬라이서에 따라서는 디폴트 값을 다르게 주기도 합니다. 프루사 슬라이서가 그런데요, 0.45라고 하는 선폭을 주는데 그 0.45 선폭을 몇 겹으로 두를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표현해 줍니다. 가장 디폴트 값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3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겉에 있는 대략적인 형태를 위주로 보겠다 라고 할 때는 이 값을 2겹 정도로 낮추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3겹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강도가 필요한 출력물이다 라고 할 때는 약 2mm 정도 두께가 나오도록 둘레 횟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2mm면 한 4, 5, 20 5겹 정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둘레 길이를 바꿨을 때 해당 길이가 얼마만큼 두께를 내는지는 바로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겹을 했기 때문에 2.16 두께가 나온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한 3 정도 표준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꽃병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꽃병 모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꽃병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는 순간 스파이럴 베이스라고 해서 이 스파이럴 베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외벽이 한 겹이다. 자, 위에 우리는 둘레를 3겹으로 세팅을 했지만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한 겹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탄면이 없어집니다. 가장 위에 있는 면이 없어지고요. 인필, 안에를 채우는 것을 인필, 필이라고 하는데 인필 덴시티가 0%, 그러니까 안에가 텅텅 빈 채 외벽만 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도 없어지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도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에가 꽉 차여 있는 어떤 모델링 같은 경우 그 채워져 있는 걸 비우고 외벽만 출력되게 하는 거죠. 이때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한 층 한 층 올리기 위해서는 각 레이어마다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데 꽃병 모드, 스파이럴 베이스 모드에서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점차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FDM 3D 프린터에서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게 바로 심, 재봉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봉선이 없이 출력되고 싶다 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규어 형태 출력할 때는 보통 이거는 끄고 출력을 진행합니다. 자,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요. 자, 다음으로 쉘 너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수평 쉘이 맞겠죠? 수평 쉘은 탑 위에와 바탕 가장 아랫 부분, 여기에도 윗부분 바닥 되어 있죠? 거기에 두께를 얼마로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3 되어 있죠. 여기서 3겹 3겹을 올린다 라고 하는데 그게 두께가 얼마 될까요? 바로 레이어 높이에 따라갑니다. 레이어 높이가 0.1일 경우에는 3겹하면 곱하기 3하면 0.3mm가 되겠죠.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단 쉘은 층 높이 0.1에 대한 두께 0.3mm입니다. 그렇죠? 이 값을 만약에 5로 바꾸면 당연히 이렇게 0.5로 바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바꾸지 않고 3이라고 해둔 상태에서 레이어 높이가 0.2로 늘어났다 라고 하면 솔리드 레이어 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두께는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레이어 높이에 따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얼마 정도면 좋을까 말씀드리면 기본은 3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보다 상단면은 꼭 3겹 이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단면은 그 아래에 인필 패턴이 있는데 인필이 꽉 채워져 있지 않는 한 탄면의 첫 번째는 듬성듬성한 인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헐겁게 엉성하게 채워지고요. 두 번째 레이어 올라갈 때는 엉성한 것을 어느 정도
조금 덥고요. 세 번째 할 때는 평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상 세 레이어를 해야지 상단면이 좀 플랫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 3레이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높이가 낮게 되면 3레이어가 하더라도 고작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탑과 바텀의 높이가 최소 0.5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약간 투명한 필라멘트일 경우 안에가 비쳐버린다. 그럼 비치지 않는 두께를 감안해서 최소 두께는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으로 했을 때, 그리고 레이어 높이가 이렇게 0.1일 경우에는 망했죠. 두께가 0.3밖에 안 되니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소 쉘 두께 설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디폴트가 0으로 되어 있는데 0.5 라고 하면 여기서는 위에가 3레이어긴 하지만 최소가 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5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최소 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 높이를 0.1이 아니라 0.2 라고 했을 때는 그와 상관없죠. 두께는 0.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바닥도 0.5 그리고 윗부분 바닥 3.3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고급의 재봉선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꽃병 모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서는 재봉선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단지 조금 안 보이게 감출 뿐입니다. 재봉선의 위치를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재봉선이 생기는 곳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값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기본 심플에서는 재봉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력 생활을 하시면서 좀 정밀하게 출력하고 싶다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재봉선에 대한 부분만 별도 떼어서 한번 강좌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팅한 것을 슬라이싱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다 더 섬세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포트를 세우고 출력한 결과를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